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예. 짧고 굵은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결이 한 7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은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한 건 위법하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곧바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기 환송심 등 절차가 남았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안임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합법화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교육부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 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잠시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그래요. 법외노조. 지금 법외노조가 뭐였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법 외에 있는, 예, 법 밖에 있는 예, 노조다. 예, 우린 예. 인정 안 한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노동조합법상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그런 판결이 났었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노조 그 전교조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데 해직자가. 예. 네, 그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 두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노동부가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듣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그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겁니다.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네.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시행령에 있는 걸로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여 네. 무효다. 네. 이렇게 법률 유보 원칙이란 말은 또 뭡니까? 이거는 헌법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무려 7년.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법원의 미러 조직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밀화 조직이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소설가 정을병 선생이 1974년에 쓴 단편 소설 육조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렴풋이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겠네요. 그 정을병 선생이 그 시절에 옥중 체험을 통해 쓴 소설인데요. 육조지는 집구석은 팔아조지고 죄수는 먹어조지고 간수는 세워조지고 형사는 패조지고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밀어조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속된 말이긴 한데 또 문학적으로 쓰인 거군요. 소설책에 나오는 예, 부분인데 예. 40-50년 전의 세태를 언급한 것이지만은 지금도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밀어조진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재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판결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본안 소송 1심 선고가 2014년 6월이었고 2심이 2016년 2월 1월이었습니다. 1심으로부터 6년 3개월, 2심으로부터 4년 8개월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밀어서 사람을 하여튼 애간장 다 빼고 엄청 진 빠지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나 질질 법원에서는 끌어서.
그 민감한 사건일 경우에 인사 때까지 미루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는 분석입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를 통보한 건 박근혜 정부지만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이 주도적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 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국정원은 그 다시 뒤에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 여론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이 단체는 노동부에 전교조 설립 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노동부는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이게 뭔가 그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예, 그렇게 네. 돼가는 겁니다. 예. 정권 차원에서 노골적인 전교조 죽이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국정원이 보수 간변 단체 전교조와 관련해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보수 단체예요? 예, 교육 단체나 뭐 이런 보수 관련 단체들, 전교조 관련 행동을 하는 단체들. 전교조에 어떤 반대하는 운동을 예, 하는 예. 단체들. 전교조 김민석 교권 상담실장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거세게 일어나자 전교조가 배후 조종했다고 착각하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던 것 같다.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어 법의 노조 통보를 기획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었다고요? 예, 그 당시 빚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민주노동당에 5천 원에서 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고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고 해고하고 기억나요. 예. 그런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났어요. 정권 차원의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해직자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법에 노조.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임기 만료 직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를 밀어붙이려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로 넘겨졌고 2013년 10월에 최종 노조 안임 통보를 했던 겁니다. 오케이. 전교조가 왜 법의 노조인가? 이거 바로잡자라는 판결이 왜 7년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요게 궁금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우리가 잘 아는 그것과도 연결이 됐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2014년 12월 3일 작성된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에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신청해서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예. 법원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그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 후에 청와대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뭐 이런 후문이라거나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의 윈윈이 될 것이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문건에서. 예. 양성태 대법원의 수건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건인 겁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문건에는 본안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차기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실제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바뀌었고 후임 재판부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합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 대비해서 만든 자료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유죄 판결과 전교조의 법의 노조 효력 정지 파기환송을 주요한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요. 예. 자, 네 번째 이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따라서 행정처분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이게 뭐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7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노동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전교조 법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었지만은 시간을 끌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게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전교조가 판결 직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냐면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진보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법부가 지금 진보의 색채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일부 보수 성향 매체 또는 극우 매체들이 갈라치기 또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제노동기구 조약 등을 봐도 법의 노조 통보로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하는 건 지나친 결정이고 위법하다는 게 상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에서조차 법의 노조 처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 법의 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교조에 가입되는 해직 교사 수가 미미하며 6만 명 대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6만 명인데 예. 그중에 해직됐는데 가입한 사람은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입돼 있다가 해직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던 전교조를 법에 노조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12명의 대법관 중 10대 2로 다수 의견 판결이 났잖아요. 네. 10명이 법의 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남았습니다. 그중 3명이 다수 의견에 동참을 했고요. 또 반대 의견을 낸 2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여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건 사실 억지 주장에 가까운 거죠. 예. 억지 주장에 가깝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제 판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입니다. 다른 워낙 오래 노조에도 끌기도 상당히 했고. 큰 영향을 줄수 있죠.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해직자가 노조 안에 있을 예. 수 있다라는 판결이니까 오늘 그 배경들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